사인하는 순간 몇 천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저장해주세요. 첫째, 면책동의서. 자, 이번에 받았으니 이 부인은 앞으로 보상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둘째, 부재소 합의서. 자, 앞으로 소송 안 걸게요. 미리 약속하는 각서입니다. 나중에 억울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동의서. 자, 이거 사인하면 이번 청구랑 상관없는 내 과거 병원 기록까지 싹 다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깁니다. 손해 사정사가 나왔을 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를 구독, 팔로우하고 댓글에 서류라고 남겨주세요. 터진 상태에서 환자들이 뭘 느끼냐면 인생에서 느낀 적이 없는 사상 최악의 두통을 느낍니다. 살아남은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내 뒤에서 누가 날 망치로 때렸다. 실제 의학 교과서에서도 환자가 표현한 게 이제 망치로 때린다는 얘기예요. 꽝 하고 기절하거나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오는 하면 응급치료가 그 꽈리를 혈관지용술로 들어가서 이제 코일을 해가지고 막아요. 그러면은 터진 수도관 같은 게 이제 막혔죠. 예. 그럼 환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환자가 똑같습니다. 오, 똑같이 혼수 상태예요. 왜요? 터진 혈액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뇌는 너무 약해서 이 혈액을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뇌가 더 망가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의사는 못해요. 그럼 놔두는 수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혈액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염증을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이 없어요. 치매 검사 MRI 비용 수십만 원 다 내고 계신가요? 남들은 다 무료로 찍는데 우리만 손해볼 순 없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치매 검사 MRI 지원금 딱 정리해드릴게요.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네 경로당에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출장 나왔을 때 무조건 선별검사를 받아두세요. 순서만 지키면요, 나중에 병원에서 비싼 MRI 찍을 때 나라가 그 검사비를 알아서 다 납부합니다. 순서 틀려서 내 맘대로 병원부터 가면은 국가지원 1원도 못 받고 생돈을 다 내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핵심은 무조건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가는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무료 대상인지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놔. 교통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기 위한 실전 절대 전략 3가지. 첫째, 소송 가능 금액 계산하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속지 말고 일단 본인이 법률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둘째, 합의 시점은 치료 종결로 하기. 보험사는 사고 초기 정신없을 때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할 건데요. 하지만 치료 종결 전 합의는 금물입니다. 합의 후 증상이 재발하면 보상을 못 받거든요. 마지막 셋째, 합의금 구성요소 분리해서 논의하기. 보험사가 제시한 총액만 보지 말고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합의금의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각각 얼마로 계산했는지 따져 물으세요.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이 서류 주면서 사인해달라고 하나요? 절대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 틀린 내용이야.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 기록 발급 동의,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이렇게 4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심사가 보류, 진행이 아예 안 돼.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은 첫째로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국세청, 건강이음 이런 페이지를 정말 조심해야 돼. 둘째로 의무 기록 관련해서는 백지수표로 제출해서는 절대로 안 돼. 병원명,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과를 명시하고 기간, 또 어떤 서류를 발급하게 해주냐 확인까지 해야 돼. 셋째, 의료자문이나 제3자 동시감정은 참 어려운 문제야. 동의를 해주더라도 적본부로 동의해주면서 해야 되고, 동의를 안 해주면 마찬가지로 심사가 보류돼. 넷째, 부지급 확인서. 이건 참 웃긴 서류인데 보험금 못 받은 고객님들께 이런 서류를 받는 것은 참 아이러니해. 그래서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부터 보상이 더 중요하니까 보험 사와 계약을 할 때 확인하는 항목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석 달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험계약 4개월여 뒤 백혈병을 진단받았지만 이 항목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결혼을 앞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로부터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입원과 질병 의심 소견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아니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흐른 4월 말 약혼자인 B씨는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입원 치료와 진료 의뢰서 발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진료 의뢰서엔 B씨의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혈액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됐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이 내용은 B씨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합니다. 검사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MRI 찍어도 보이지 않아요. 배가 아픈데 내시경이나 CT를 찍어도 보이지 않거나, 나는 피곤하게 죽겠는데 혈액 검사도 이상이 없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를 검사도 이상이 없다. 방방 검사는 이상이 없는데 나만 불편한 경우가 자율신경 실조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가슴도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염증 걸려서 맨날 아파서 죽겠는데 검사도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의 문제였던 걸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에 달합니다. 국내 암 발생자는 최근 5년 새 4만 명 이상 늘었는데 그동안 다양한 항암제가 나왔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항암제의 독성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겁니다.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최영창 교수팀이 이러한 부작용 없이 세포의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암세포를 노화시켜 증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매달 납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고객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보험사가 갑자기 갑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네요. 어떻게 네네, 그런 일이 그렇죠. 가능해요? 이게 바로 고지 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거 병력, 그리고 치료,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네.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 그걸 바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죠. 워낙 뭐 항목이 많아서 사실 대충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그럼 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한테?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보험회사는 3년 이내에 이 계약을 강제 해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제 해지하면은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 회사가 주는 보험금 이거 다 날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 보험료라는 거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매달 납입하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네. 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 계약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요, 계약 해지가 되면 이 보험료는 못 돌려받습니다. 네. 단 보험금은 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청구했던 병명, 예. 이거하고 아까 고지 의무 위반했던 사항, 이게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조차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위험으로 이제 검사를 받고 네. 진단을 받았어요. 약물을 먹었고. 근데 만약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위험을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예. 이 폐암하고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만기가 5년, 10년 네. 이렇게 긴 보험 상품들 많은데 고지 의무 위반했다고 그거 다 날린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했는데 7년, 8년 동안 실컷 냈는데 네. 보험을 해지시킨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금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척기간은 3년인데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나게 되면요, 보험회사는 아무리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해도 네. 계약 해지를 시키지도 못하고 네, 보험금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한다면요, 보험가입 잘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고지 의무. 이게 뭐냐면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험 처음 가입할 때 보통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 병원 간 적이 있냐? 진단받은 거 있냐? 입원 수술 이력이 있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2달 전에 갔던 병원도 기억 잘 안 납니다. 막상 보험 가입하고요,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가 나온답니다. 자, 현장 조사를 마치고 갑자기 하는 말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요양급여 내역서 5년 또는 10년 치료 발급받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갔던 병원, 뭐 진단명, 날짜, 뭐 치료 내용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선생님한테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그럼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 해지는 당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